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숙이 43회. 오늘은 스페인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로 오시던 스페인 사람들 중에서 외무부 직원 외무부 직원께서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 이민숙이 전편에서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내고 나서 그 전통의학을 말살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통의학을 왜 말살해야 되느냐? 서양의학, 이 과학적인 의학, 현대의학,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그 국민의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국가 정책적인 그런 의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전래되어 내려오던 그런 전통의학들을 샥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통의학을 말살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러면은 왜 이 박정희 씨가 그 전통의학을 말살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까? 저 나름대로 이제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을 독재자를 했든지 아무튼 오래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랬는데, 왜 그러면은 전통의학을 없앴겠느냐.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아리송한 거예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친일파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서양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서양의 어떤 무기란다든가 그런 식민지 체제, 기타 등등 산업, 기타 등등을 서양에서 지원을 받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서양의학을 또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그 친일파라 그러는데 이 양반도 일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그때 당시는 일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 조선 사람이 그 일본 사람 같이 행세하는 거, 일본의 그 어떤 정부 조직이란다든가 일본인들의 어떤 조직, 하다못해 뒷골목 조폭이라도 일본 조폭에 가담해서 쫄병 노릇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은, 출세로 알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면은, 그래서 이 박정희 씨도 그런 방향에서 일본 스타일로 가자 해서 우리도 서양의학을 하자. 그래서 동양의학을 싹 없애자.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동양의학이네 뭐네 이런 거를 전부 다 침술대학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침술대학이라고 딱 하고 또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대로 받아들여서 종합병원 각 도시마다 쫙 또 하고 또 일본이 그렇게 해서 전후에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노인 복지로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38년인가
40년인가 하는 평균 수명도 연장이 돼가지고 최고를 장수하는 그런 섬나라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시를 한 의료 제도에서 그 뭐 해적, 일본 해적, 그 쪽파리들이 한 그런 의료 제도에서도 침술대학이라 이렇게 딱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서양의학, 또 서양의술, 또 서양의학에 따른 병원체제 이런 거를 또 전국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결국에는 2차 대전 후에 세계에서 최고령 사회, 장수하는 나라, 이렇게 최고의 노인 복지를 완성한 이런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정희 씨가 그런 거는 왜 그러면은 일본을 따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일본을 따라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조그만 머리통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를 모방해서 그렇게 한 거냐? 이건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여기서 일을 하면서 그냥 뭐 고국 생각이 난다거나 또 이 한가할 때 뭐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을 때가 전 제일 한가한데 그럴 때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 박정희 씨가 그 뭐 오기가 있었나? 옛날에 뭐 어디 한의사한테 가가지고 친구사한테 가가지고 뭐 푸대접 받은 게 있나? 아니면은 자기가 아팠을 때 병을 못 고쳐주고 말하자면은 실망을 시켰나? 하여튼 이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도. 그러고 이제 이미 나가지고 지내는 마당에 이거 뭐 이미 나서 제가 뭐 그저 쓸데없는 생각하는 게 무슨 영상 이민 수기에 이게 테마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그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계기를 제가 스페인에 와서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것을 언젠가는 한 번은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나의 조그만 경험이지만은 또 한국에는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또 많이 아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연구를 하시면은 또 어떤 그 새롭고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또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제가 소망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그런 자기 의사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실천하는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여러분들의 뭐 아시는 그런 바에 의해서 소견이 있으시면은 좀 댓글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영상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뭐 그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하는 진료소에는 상당히 말하자면 나라 일을 보는 분들, 공무원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정치하시는 분부터 행정부에 있는 그런 분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 대통령궁이 있는 몽골로아에서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몽골로아에서 그 다음에 쭉 그람비아 쪽으로 쭉 빠져나오면은 거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궁에서 조금 더 쪽 들어가면은 왕궁이 있어요. 왕궁. 그러니까 왕궁, 대통령궁,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거기에 한 직선거리, 직선상에 있는 도로를 점에서 쭉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람비아라는 길이 있죠. 그 그람비아라는 길로
뭐 이렇게 모든 그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뭐 행사 때마다 다 글로 지나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호원 차량들이 뭐 한 10대씩 파란불 위에다 딱딱 켜고 뭐 왱왱대고 뭐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너상 그래요. 그란비에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중간에 딱 있으니까 이제 뭐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하면은 오기가 우선 편하고 또 조은이가 침을 열심히 논다 그러니까 한번 뭐 가보자. 이제 그러면서 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제법 왔어요. 그리고 스페인에는 사실 이 마드리드는 특히 이 관료들이 많습니다. 뭐 대사관, 각 나라 대사관 직원들서부터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에 이제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 왕궁에 딸려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드리드 또 지방정부 사람들, 하여튼 많아요. 그런 이제 외무부도 역시 마드리드에 있죠. 근데 하루는 그 새 환자가 왔는데, 이제 직업난이 있거든요. 환자가 오면 이제 이름, 주소, 뭐, 나이, 뭐, 생년월일, 뭐, 국적, 뭐, 부모님들 병력은 어떠냐, 개인의 그 진료를 받으러 온 사연은 뭐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거는 뭐냐, 뭐 약은 뭐 무슨 약이다, 무슨 뭐 등등 쓰고, 수술 받은 거는 또 뭔 수술 경력이 있느냐, 쭉 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 뭐 시다란다든가, 에이즈란다든가, 뭐 기타 등등 몸 병은 없느냐, 뭐 그런 걸 쭉 씁니다. 그 환자 카드를 보니까 이 새 환자가 보니까 디플로마티코 외교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이 왔구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침을 맞아 보시겠냐고. 그래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 외교관이시면 어디서 근무를 하냐고. 외무부에서 근무를 한대요. 외무부는 저희가 하던 그 진료소에서 앞에 정면으로 길을 한 3개 정도 쭉 건너가면은 거기 이제 외무부 관공서가 있습니다. 부처. 거기서 근무를 하신대요. 우리나라로 이제 말하면 외무부에서 본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이제 저의 신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그래서 남쪽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북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스페인에 입국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스페인은 외교 정책상 공산주의를 싫어한답니다. 특히 이 북한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남쪽 사람이니까. 그것도 북한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하도 그 나쁜 교육을, 나쁜 인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그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북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침을 또닥또닥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침을 맞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자기가 외무부에 있는데 저한테 뭐라냐면 혹시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대한민국 사람 뭐 김종필 모르면 그게 뭐겠어요? 그거 간첩 아니겠어요, 그거? 그래서 아니 김종필 씨를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다. 근데 당신은 외무부 직원이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느냐?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김종필 씨를 좀 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김종필 씨가 옛날에 서산목장이라고 목장을 크게 가진 게 있었는데 당신도 목장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김종필 씨가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전이라는 건 뭐 한참 전이 아니고 좀 얼마 전이라는 거는 한 10년? 예.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가 이제 85년도다 이렇게 치면은 한 75년도쯤? 예. 뭐 70년도, 75년도 뭐 그때쯤. 그래서 그럼 김종필 씨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스페인에를 왔었대요. 그래서 그 스페인에 와서 뭐 똘레도에 가서 관광 사진을 찍고 갔냐 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라 하냐면 아이 그거는 자기는 모르겠고, 이분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랑코 스페인에서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 프랑코 제가 이제 농담을 삼아서 프랑코 형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프랑코의 묘에 그 에스코리알의 그 프랑코 묘라고 있죠. 엘 에스코리알 바이에 데 로스 카이도스, 죽은 자들의 계곡,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그 돌 성당 있잖아요. 산 속에다가 굴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로 넣어 가지고 석굴암 같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굴암 뭐 그런 식 돌 성당을 완전히 돌산 속에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산 앞뒤로는 이제 돌 장식을 또 거창하게 하고, 그래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프랑코를 묻었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 안에 성당에 대한 강대상이 있습니다. 한 4m 정도 이렇게 두꺼운 길쭉한 돌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밑에 강대상 밑에 거기에다가 프랑코 관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큰 돌에 뭐 돌 제단을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스페인 사람들 말이 다시는 살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활해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아주 육중한 돌로 그 위에 딱 올려놨다 그래요. 근데 농담이고 그래서 거기 이제 프랑코 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민 와서 처음 혼자 있을 때 일요일 날이면은 제 하숙집에서 그 찬물에다가 제 빨래 아주 그냥 열심히 빡빡 문대가지고 와이샤스니 뭐니 빨래해서 쫙 널어놓고 버스를 타고 그 에스코리아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요. 왜냐면 11시, 12시 되면은 그 에스코리알 돌산 속에 있는 돌 성당에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는데 그 돌 성당 속에 역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거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신부님이 나와서 그 쳐요. 신부가 그 치는 신부가 따로 있어요. 그 이제 제가 그 옆에 딱 앉죠. 오르간 옆에 딱 가까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가가지고.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오르간 소리, 돌산 속에다가 돌 성당을 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오르간 소리, 그 뭐 스페인 말로 설교니 뭐니 그런 뭐 들어도 모르고 그 음악을 듣고 그냥 일요일 날 제가 뭐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그 뭡니까 예배의 분위기를 제가 거기서 그냥 혼자 이렇게 느끼고 돌아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프랑코가 거기 이제 묻어져 있죠. 그래서 그 김종필 씨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느냐, 그 프랑코가 제가 말하는 프랑코 형님, 그 사람들이 어제를 일요일 날 그렇게 댕기냐 그러면 나 프랑코 형님 보러 간다고 이제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프랑코 묘에 그 성당에 가는 거죠. 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프랑코 형님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버릇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사람들이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이제 훈이다 해가지고
그 여기 사람 훈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아이 스페인에 왔으니까 스페인 이름 하나 가지라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더 친하게. 그래서 아니 뭐 이름이나 뭐 다 똑같지 무슨 이름이든지 뭐 스페인 이름이라고 더 친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도 스페인 이름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스페인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국 이름으로 그냥 조훈 이렇게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한 번은 저한테 스페인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디 한번 지어보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제 지어준 이름이 프랑코였어요. 프랑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겪어보니까 아주 꼭 프랑코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프랑코에 관심이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 근데 제가 미군 부대에 공수부대 사람들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저 이름을 쓰고 같이 그 연합작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팀 스피릿이라는 거 했는데, 훈련이 끝나고 이제 파티를 하고 이러는데, 미국 공수부대 이제 장병들이, 하사관, 장교들이 이제 저하고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이제 뭐 친한 척 하는 거죠.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뭐 파티 한번 하는 거니까 친한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미군들이 저한테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지어줘봐라.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1공수부대에서 저한테 너 이름은 프랭크다. 프랭크라고 지어줬어요. 미군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 와가지고 환자들이 저하고 이제 맨날 침 맞고 좀 겪어보면서 뭐라고 저하냐면 저의 이름을 프랑코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거 프랑코 그거 독재자 그거 아주 나쁜 사람 아니야? 그거 뭐 많은 사람 죽이고 그거 못된 짓도 많이 했다며. 왜 그런 사람 이름을 나한테 주려고 그래? 그거 난 좋지 않다고. 근데 제가 원치 않게 미군들한테도 프랭크라는 이름을 받았고 스페인 환자들한테도 프랑코라는 이름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거 쓰지 않죠. 네. 제 마음에는 사실 들질 않습니다. 그러나 미군이나 스페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프랑코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뭐 자세한 건 좀 모르겠고. 그래서 김종필 씨가 와서 그럼 뭘 했느냐 하니까 프랑코의 그 독재 체제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운영돼서 프랑코가 평생 독재자를 하게끔 됐느냐. 그 프랑코 독재 체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이 외무부 직원,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그래서 김종필 씨가 왔다 간 후로 한국에서는 유신체제라는 게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독재가 평생 총통제로 평생 해먹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었다. 독재 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스페인 외무부 사람이 김종필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으며 한국의 독재 체제, 유신 체제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살짝 제가 한국 사람이란다니까 지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있다. 나도 한가닥 하는 공무원이니까 치료 좀 정성껏 잘 해봐라.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나는 상상도 못한 얘기다. 그래서 김종필 씨가 와서 프랑코 독재 체제를 갖다가
프랑코가 독재하던 데는 이 동네는 또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살살 가면은 여기 있어요. 그, 프라도라고? 네. 빠르도라고. 여기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의 유신 독재 체제가 들어서게 된 거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자꾸 말을 시켜야죠. 제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프랑코가 잘한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프랑코 뭐 나쁘다는 말을 사람들 많이 하는데 잘한 건 뭐냐? 그랬더니 프랑코가 독재를 하면서 잘한 거가 있다 그러면은 스페인이 가난했던 나라인데 가난했던 이 나라에서 배고픔을 없앴다, 해결했다.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냐고. 어떻게 해결했냐고. 그러니까 관광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유럽에서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 왜냐? 스페인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서 불란서서부터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위스, 그 위에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이런 전 세계에서 장장한 나라들이 스페인에서 딱 국경을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 기후가 나쁘고, 비만이 오고, 춥고, 밥맛 없는 기후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디어가 좋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들 돈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놀러 가려면은 마땅치가 않죠. 비 오고 눈 오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 놀러 와서 잔뜩 벌어놓은 돈들을 여기 와서 흥청망청 쓰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스페인을 좀 멋있게 이쁘게 단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건축가들, 이 도시계획하는 건축가들하고 그 행정부, 이거 이제 뭡니까 그 법령, 부령 이런 거 발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붙여가지고 스페인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대요. 그 이제 한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마을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여기 마을은 경치가 지금 이런데 저거는 빼고 저기다가 뭘 하나 짓고 길은 이렇게 저렇게 내고 마을 동네는 색칠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만들자.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동네가 턱 보면 그냥 아름답게 그렇게 해가지고 동네를 전부 재건축하는 그런 작업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재건축이라는 게 집집마다 각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그 전문가들이 그 동네에 들이닥쳐가지고 쫙쫙 설계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독재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라니까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 갔다 또 총살시킬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전국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고 각 동네마다 아담하게 예쁘게 편안하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한테 스페인 사람들은 콧대 높게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이쁘게 생겼다고 콧대 높여 그렇게 빳빳하게 하지 말고 외국인을 만나면은 아주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해라. 응? 신뢰되는 행동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하니까 독재자가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만 보면은 꽃박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라는 거는 이 스페인 북쪽의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쫙 스페인에 와서
아주 아담한 동네마다 댕기면서 전국에 찾아댕기면서 관광들 하고 먹고 마시고 뭐 스페인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고 댕기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돈이 스페인으로 관광으로 인해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페인이 고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가만히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는 박정희 씨 생각을 하는 거죠. 박정희 씨가 있을 때 제가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 2번 했다 그랬잖아요. ROTC 교육 받을 때. 그때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몇 번 봤죠. 가까이에서. 그 빼샥 말라가지고 얼굴은 그냥 모레노. 예? 조금 이렇게 깨끗이 못하죠. 거무튀튀 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마냥.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딱 끼고 공군 잠바 하나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행사장에 가끔씩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후보생 시절이니까 경례 받들어총도 크게 하고 그때는 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나라를 위해서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데모들 하느라고 말이죠. 아주 굉장했습니다. 고려대학은 저희 동네, 저희 집 바로 그 길 건너 있거든요. 앞쪽에. 거기 데모하면 동네 체류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중국집 한다고 그랬죠. 중국집에서 사람들이 체류탄 냄새 맡으면서 짜장면 우동 먹느라고 말이죠. 그거 참 난리. 상점들은 데모 시작하면은 후다닥 나와서 문 닫느라고요. 만두집이다, 뭐다, 책방이다, 와서 처음 문 닫느라. 문이라는 게 이런 문짝에다가 겉에다가 철판을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같은 거 던져도 유리창 안 깨지게 그 문을 다 닫는 거예요. 부랴부랴.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아주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또 땀 흘리고 학교 수업 다 빼먹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한 게 뭐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이제 일어났던 일이 그러니까 70년도, 60년도 후반기에서 이제 70년도 그쯤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뭐냐?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 안길 넓히기라는 건 뭐냐? 경운기가 뒤에다가 이렇게 구르마 같은 거 하나 달고 동동동동 해서 마을에 다 안길에 돌아다닐 수 있게 길을 넓힌다. 길을 이렇게 똑바로 고르고 좀 곧게 이렇게 하고 움푹질푹한 데는 조금 이렇게 메우고 한다. 경운기가 통통통통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마을 안길 넓히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량 지붕, 초가집 지붕 없애기 이런 거. 그러니까 초가집 지붕 다 뜯고 이제 양철 지붕을 하든가 이제 기와장 지붕을 한다 그거죠. 근데 시골에서는 이제 초가집이 아주 더 좋죠. 따뜻하고 시원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자연 경관에도 맞고 그런데 자, 하여튼 그런 거 전통적인 모습, 전통적인 의술 이런 거 박정희 씨가 그냥 싫어한 거예요. 바닥바닥 되는 양철 지붕하고 그거 추웠다 더웠다 하는 기와장 지붕하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길도 그냥 바짝바짝 닦아서 풀 싹 뽑아가지고 민둥으로 길 만들고 이제 비 오면은 이제 그것도 패죠. 금방 패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데 가로수도 없이 그 길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양반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새로운 마을이다, 새 마을이다.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1960년도에 이 프랑코 형님이 스페인에서 정권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재를 확실하게 이제 실시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인들은 이제 딱 이렇게 갔다가 가두고 딱 갔다가 또 없애버리고 자연사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는 마을도 이쁘게 가꿔라, 외국인한테 친절하게 하라, 기타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학술계를 학술업계, 학계라고 그러죠, 학계를 탄압했다. 뭐 아는 척하고 말 많은 사람들, 이론 따지는 사람들, 철학 따지고, 아이 뭐 이거는 정치 사상이 이렇고 철학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뭐 이게 국가관이 어떻고 애국심이 어떻고 이런데 당신 말이야 독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비양심적이다. 인권도 모르고 말이지 당신 말이야. 그럼 프랑코 형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인권이다 뭐 국민 투표다, 인기 투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는 정권 잡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총 가지고 칼 가지고 피 흘려 가지고 난 정권 잡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뭐 철학 따지고 뭐 얘기하고 뭐 이게 어떻고 날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또 박살을 냈다고 그래요. 또 한 게 뭐냐? 문화계를 탄압했다. 문화계. 뭐 그림 그리고 연극하고 그런 사람 영화 만들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뭐 연극하네, 영화하네, 뭐 문화인이네, 문화계에 있네 핑계 대면서 뭐 이상한 사상을 갖다 얘기하고 프랑코 형님이 싫어하는 그런 뭐 인권 같은 얘기나 하고, 뭐 인권이 밥 먹여주나? 이제 프랑코 형님 얘기는 그거죠. 뭐 인권이 뭐 정권 갖다 주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쇼한다, 뭐 공연한다 이런 거 다 때려쳐라.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축구를 해라, 축구. 주말 되면은 온 마을 사람들 다 벌판에 나가가지고 두 패로 나눠서 공 하나 가면 되니까 축구공 하나 가지고 잘을 뛰는 놈들은 뛰고 나머지 놈들은 박수 치고 열광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시간 지내면 되지 않느냐. 돈도 하나도 안 든다. 그런 거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육성을 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냐? 군수산업을 육성했다. 그래요. 그리고 스페인 국민이 자기 스스로 나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략하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지 않느냐. 자립경제.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군수산업이 최우선이다. 해서 오늘날 사실 스페인이 무기 수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무슨 무기를 어떻게 수출하느냐 그런 거 잘 모르죠. 생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여기는 군대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더 알 수 없죠. 그런데 말에 의하면은 스페인이 그 군수물자, 무기 판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랑코 때의 군수 산업을 일으킨 것이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를 만들고 조선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은 다 한국 때문에 망하고 일본 때문에 망하고 지금은 뭐 중국 때문에 망하고 어떻게 해서 다 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 박 대통령이 1960년도 프랑코가 딱 정권을 잡아서 독재 체제로 단단히 했을 때
이 박정희 장군이 한국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구테타를 딱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프랑코 형님의 코치를 받은 거 아닌가. 코치, 멘토를. 그러니까 박정희의 멘토리 프랑코예요. 프랑코 형님이 박정희의 멘토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연구하셔서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분들, 또 역사, 근대사, 현대사, 이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봐가지고 더 자세하게, 더 멋들어지게 좀 한번 세상 앞에 좀 내놔보세요. 저도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프랑코가 학계를 탄압했다. 그럼 모든 사상이니 뭐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형이상학적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다 작살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자. 국민들은 개소리 말아라. 마을도 이쁘게 고치고 마을 안길도 고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도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코한테 뺏겨간 거다. 로얄티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뺏겨갔다. 그리고 프랑코가 이제 총통을 해먹는 체제로 가니까 그것을 김종필 씨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딱 복사해서 여기 옆 동네에서 했겠죠. 네? 빠르도. 네. 빠르도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한 10분쯤 자살 가면은. 거기가 이제 프랑코 형님이 독재를 하던 그 본부가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거기 가시는 분 있죠. 그래서 그것도 프랑코 체제를 받아갔다. 이런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통의학을 죽여놓은 것도 프랑코 형님의 뜻을 배워다가 한국에다 적용을 한 것이 전통의학을 죽여야 된다. 전통문화, 아이 뭐 그런 거 뭐 다 치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제가 느낄 때는 미국 문화, 아메리카 문화에서도 아주 그 하급, 그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한국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실시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유의 멋도, 고유의 의학도 다 죽이고, 전통 음악도 그냥 뭐 이런 음악, 처지는 음악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그냥 행진곡 이런 거 해라. 군가 부르고 이런 거, 딱딱 이렇게 음절이 떨어지는 노래, 쭉 쳐져가지고 끌고 다니는 노래 하지 말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라는 걸 이제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뭐 대우, 뭐 군수 물자 만드는 공장, 중공업 뭐 이런 등등, 또 한국의 현재 그 산업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업, 중공업, 철강공업 뭐 이런 거 등등을, 자동차 산업 등등을 프랑코 형님이 그때 하던 그 정책을 갖다가 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또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아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신체제라는 거는 프랑코의 총통의 종신제, 독재체제를 갖다가 김종필 씨가 잘 베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유신체제다. 여기에서 뭐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뭐나 앞으로 밤맛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신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가 평생 독재자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다 이제 세상이 알아가니까 그때 이제 대학생들 뭐 데모 많이 했죠. 그때는 대학생들도 데모를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데모도 안 한다는데
글쎄요. 그때는 진지하게 했어요.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데모했으니까요. 머리에다 수건 똘똘 매고 여학생들은 치마에다가 뭐 돌 갖다가 날라다 주고 남자애들은 던지고 뭐 머리 깨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루탄 터지고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이제 그렇게 데모하던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이다. 학생들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그 어려운 학생들. 그때 뭐 어려운 학생들 많았죠. 대학공학금이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민 소득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학생들은 또 뭐 어디에서 돈 좀 준다. 뭐 그러면은 또 거기 가서 또 알짱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이제 좌빨, 빨갱이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때 그런 운동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문재인 씨도 뭐 그때 당시 운동권인 사람이고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사람이다. 그때 데모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그 뜻이죠. 그때 데모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뭐 자기는 물론 공부 안 하고 남들도 공부 못하게 이 스피커 갖고 가지고 나와라 다 나와라 데모하자 이거죠. 수업하는데 교실 옆에 와가지고 남들도 공부 못하게 그렇게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머리통에 들은 게 뭐겠어요. 그냥 빨간 물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빨간 물. 네. 빨간 물 갖고 뭐가 됩니까? 네. 공부할 건 해야 되고 일할 건 일해야지 되는 거지 빨간 물이 뭐 밥 먹여줘요? 안 먹여줍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씨가 침술의학을 말살시켜 놓은 국제적인 뭐 좋게 말해서 국제적인 배경이다. 그 국제적인 배경에는 프랑코라고 하는 스페인 전 세계 최고의 독재자, 스페인 독재자 프랑코가 딱 들어앉아 있다. 범인이 요거다 이거죠. 저는 박정희 멘털 세상에서 그때 그랬다고 그래요. 박정희 씨가 프랑코 형님을 아주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 뭡니까? 김정은이? 김정일을 그렇게 만나면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요. 김정은이가 그러면 문재인 씨의 멘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박정희 씨가 한국에서 이제 자기들 독재자로서의 자세를 굳히면서 정치인들한테 쫑크를 주면서 야당 정치인들이죠. 쫑크를 주면서 이거 뭐 프랑코 형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아르티시 들어갔을 때 그때 박정희 시대죠. 제가 아르티시 할 때도 그때 이제 학군단에서 교관 대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관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뭔 얘기를 슬쩍슬쩍 하냐 하니까 장교들 중에서 최고 훌륭한 장교는 스페인 장교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스페인을 가보기를 했어요. 스페인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그래서 군인 중에서 장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교는 프랑코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럼 제가 프랑코가 누군데 그래? 프랑코가 누구야? 메가더는 알겠는데 프랑코는 누군가? 프랑코가 스페인의 군인 출신의 독재자, 총통으로 평생 독재자.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 씨가 군인이면서 음으로 양으로 프랑코의 독재체제, 프랑코의 정치 스타일, 경제정책, 이런 거를 은근히 군인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자꾸 심으려고 한 때다 이거고, 또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프랑코가 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나 사회 제도를
한국에서 뺏겨가지고 실시를 했다. 그래서 전통의학도 말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이미 와가지고 참 이런 우연한 기회에 그 외무부 직원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제가 느끼게 된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 대로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